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예. 아니, 뭐 하나 말해도 돼요? 뭐요? 구독자명 댓글로 달아달라고 막 그랬는데 아직 아무도 안 달아주셨어요. 유출 방지위원회. 생각해 보시긴 했어요? 아니요, 저는 추천받아서 그 중에 좀 괜찮은 걸로 할까 했는데 그때 소량의 선물 준다고 안 했나? 안 했구나. 네. 뭐 주시려고 시청자들한테 뭐 한턱 쏘십니까? 커피? 커피?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구독자 명 좀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여하튼. 아무튼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뭐 뷰티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 피부 스킨케어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겁니다. 혹시 집에서 어떻게 스킨케어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화장솜에 스킨 적셔가지고 세수하자마자 그걸로 그냥 닦아요.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팩을 합니다. 귀찮아서. 네.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 분을 모셔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희 S뷰테라 TV의 스킨케어를 관리해 주시는 이성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성래입니다. 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하튼. 오늘은 이성래 교수님이 초보들이 알아야 하는 스킨케어의 기초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좀 전에 혹시 옆에서 살짝 들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혹시 그럼 뭐 지은님은 스킨이나 토너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로션 바르기 전에 바르는 거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오늘 교수님께서 콕콕콕 집어주실 겁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은 씨 혹시 저번 동영상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그러면 좋은 세안법이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좋은 세안법이란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들은 놔두고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메이크업만 지우는 세안법이 가장 좋은 세안법이다. 네, 맞습니다. 잘못된 세안법, 지나치게 강한 알칼리성 세안제의 사용이 피부 건조, 나아가서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은 씨는 세안 후에 뭘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토닉? 스킨? 네, 보통 스킨, 토닉, 또는 뭐 스킨 토너 브랜드마다 다양한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오늘 토닉이라고 그냥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닉이라고도 하고 토너라고도 하는 네네. 거구나. 네. 여하튼. 네, 얼굴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 정말 많죠. 토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지은 씨가 말한 것처럼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거나 건조하니까 토닉을 얼굴에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도 아니고 뭐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화장품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토닉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즉 세안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처럼 토닉 사용 역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은 씨의 말대로라면 토닉을 사용하는 목적은 피부 보습이겠네요. 네, 액체 상태이다 보니까 좀 피부의 보습이 더 잘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럼 지은 씨 토닉을 바르시고 난 후에 피부에 보습이 된 느낌, 즉 피부 당김이 사라지셨나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지지 않으니까 토닉 바르고 로션을 바르는 거 아닌가요? 크림이나?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토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클렌징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노폐물을 다시 한번 제거하기 위한 재클렌징입니다. 즉, 세안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을 다시 한번 닦아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퍼프에 충분한 양의 토닉을 묻혀서 닦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안제를 사용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피부 보호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물론 세안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피지선에서는 피지가, 땀샘에서는 수분이 분비가 되면서 pH를 다시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약산성 토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를 좀 더 빨리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죠. 다음 셋째, 지은 씨가 말씀하신 대로 피부 보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토닉이 갖고 있는 피부 보습 기능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보통 수용성 제형이기 때문에 바르거나 뿌리면 피부 보습에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에 토닉을 흡수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토닉 바르고 나서 흡수도 잘 되라고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두들겨 주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나? 그거는 토닉이 피부에 흡수되었다기보다는 손바닥의 마찰로 인해서 마르거나 증발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두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 피부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토닉이 피부에 많이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3개의 층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은 표피입니다. 이 표피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뉜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5개 층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네요. 여하튼 표피는 눈 주변 같은 부위는 0.05mm가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경 말단이라던가 모세혈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표피의 아래층의 2개의 층은 일명 기저층과 유국층이라고 하는데요. 핵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던가 피부 재생에 관여하는 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개의 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이 3개의 층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층입니다. 특히 피부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지은 씨,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이물질이라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메이크업, 잔여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실 요즘에는 메이크업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미세먼지라던가 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낮 동안에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즉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세안을 잘 해준다라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이물질로부터. 네. 근데 피부가 생각할 때 이물질은요. 화장품도 거기에 속해요. 로션은 그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서는 보호, 흡수, 배설 어느 기능을 가장 잘할까요? 보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극적인 기능이 흡수 기능이에요. 오. 왜냐하면 피부가 아무거나 막 흡수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네, 그렇죠. 또 피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저희 인체는 70%가 물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는 70%가 물로 되어져 있지만 만약에 피부가 물을 좋아해서 막 흡수를 한다. 지은 씨 샤워했죠, 오늘? 네. 네. 수영장도 가시죠. 아, 네. 그랬을 때 피부가 물을 막 흡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락스물을 먹게 되고 그렇죠. 물론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은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욕할 때 우리가 피부를 문지르게 되면 마치 때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부분 있죠. 네. 그거는 가장 겉에 있는 물에 부른 각질층입니다. 아. 그렇지만 각질층 바로 아래에는 투명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투명층 바로 밑에는 레인 방어막이라고 하는 외부로부터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수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내부에 있는 수분도 역시 증발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투명층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막입니다. 투명층을 뚫고 지은 씨가 바른 토닉이 침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화장품 회사에서는 분자량이 작은 보습 물질을 만들어서 화장품에 많이 함유시키기도 하고요. 토닉에는 그러한 보습 물질의 함유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80%에서 90% 정도가 정제수, 물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 토닉을 사시게 되면 성분을 보시잖아요. 네. 녹차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 장미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소량의 식물성 추출물도 들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습 성분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아. 네. 알코올을 토닉에 사용하는 것 지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좀 뭔가 소독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막 나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토닉에 알코올을 소량 함유시키는 것은 발랐을 때 아니면 사용했을 때 피부에 청량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함유량이 높을 경우에는 살균, 소독, 항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쉐이브라고 하는 토닉을 면도 후에 바르기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면도 후에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서 아 따가워 하면서도 바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나홀로 집에 케빈이 맞아. 아 이거 있잖아요. 아, 그게 에스트로 애프터쉐이브. 애프터쉐이브. 네. 여하튼 화장품을 만들어 쓰는 것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서 쓸 때의 장점은 뭐냐면 방부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화제라던가 그런 화학적 성분들은 다 배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눈 주변에 사용하는 화장품들 있죠. 아, 뭐 네. 여러분 이제 막 아이패드 같은 거 써보셨나요? 피부 관리실에 가게 되면은 관리를 할 때 눈에다가 이렇게 아이패드를 붙이기도 하고. 나 아이패드 애플 아 애플 아이패드. 아 그 밑에 써주세요. 그 애플 아이패드 아니라고. 아이패드 두 개.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촬영 전에 눈이 부으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눈이 부은 채로 촬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적절하지 연예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보통은 차가운 화장수를 퍼프에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눈에다가 올려놓으시게 아. 되면 진정도 되면서 붓기를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몇 분 정도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냥 시간에 따라서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알코올 프리 제품을 쓰셔야겠죠. 토닉 중에는 알코올 프리라고 되어져 있는 토닉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퓨리파잉, 아스트린젠트라고 써놓은 토닉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좀 함유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전혀 그런 게 쓰여져 있지 않은 토닉에도 소량의 알코올은 들어갈 당연하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토닉을 발라야 하는 뭐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 토닉을 사용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토닉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에 토닉을 충분히 묻혀서 피부결을 따라서 닦아내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닦는 방법은 안에서 밖으로 닦되 살짝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눈 밑 같은 경우에는 볼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누를 때 많이 누르시지 마시고요. 남성들도 자외선 차단제나 아니면 비비크림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토닉을 이용해서 닦아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지은 씨, 오늘 토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하면서도 왜 하는지를 몰랐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른 채로 했었어서 늘 반신반의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는 안 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좀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화장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뭐가 어떤 방법이 맞고 이 방법은 틀리다라고 저희가 단정 짓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피부 유형이 다 다르고 또 사용하는 목적이라던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품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 되게 토너 시험 보면 A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여러분 이거 교수님이 지금 3시간, 6시간짜리 강의 10분으로 요약해서 꿀 정보만 알려주셨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관련 학과 수업 들으신 분들 꼭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저희 10분 요약 정보가 또 다른 편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안녕, 다음 편에서 봐요.